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사연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결혼 전 부모님께 물려받은 본인 명의 아파트, 그것도 2억 5천만 원이 넘는 32평형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하고 계신 한 여성분의 이야기인데요. 이 집의 법적 소유주인 부인에게 남편이 아무런 상의도 없이 신우이를 입주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미 시댁에 다 말해놓은 상태로요.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은 내 체면 때문에 물러설 수 없다며 부인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 명의 집에서 본인이 더 많은 가사 노동을 하면서도 본인의 사생활 공간을 포기하라는 이 황당한 상황. 과연 이 부부는 어떻게 될까요? 사연을 듣다 보면 여러분도 분노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복잡하고도 답답한 사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현재 결혼 2년 차에 접어든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32평형 아파트는 결혼하기 전 부모님께서 저의 미래를 위해 제 명의로 이전해 주신 소중한 자산입니다. 시세로 따지면 최소 2억 5천만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이 공간은 단순히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 제 인생의 안정과 독립성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던 당시 저는 매우 신중하게 재산 관리를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직장 생활을 하며 모아둔 저축금은 건드리지 않았고 결혼 비용은 남편의 자금과 제가 별도로 보탠 1,500만 원으로 해결했습니다. 특히 신혼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 본인 돈은 단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단순히 제가 인색해서가 아니라 이 집이 오롯이 저의 고유한 재산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제 명의로 그대로 보호하고 싶었던 거죠. 부모님께서도 딸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이 집을 제 명의로 해주신 만큼 저는 이 공간에 대한 주도권과 결정권을 당연히 제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결혼 전에는 이러한 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듯 보였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처음에는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넓은 공간에서 각자의 생활을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었고 저는 제가 꿈꿔왔던 라이프 스타일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2년이 지난 지금 이 평화로운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요.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26살인 그의 여동생, 즉 제 시누이를 우리 집에 들여야 한다고 말했을 때 저는 처음에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집은 신혼부부의 공간이고 더욱이 제 명의의 집인데 왜 갑자기 시누이가 여기서 살아야 한다는 건지 말이죠. 하지만 남편의 다음 말들을 듣고 나서는 이해 불가를 넘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은 이미 시댁 부모님께 시누이가 우리 집에서 지낼 거라고 다 말해놨다는 겁니다. 저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상의를 하지 않은 채로 말이죠. 제가 집주인이고 제가 매일 이 집을 가꾸고 관리하며 살고 있는데 그런 제게 미리 물어보는 것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배려가 부족한 수준이 아니라 제 권리와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이 상황을 더 황당하게 만드는 건 우리 부부의 실질적인 경제력과 가사 노동 분담 현황입니다. 남편은 자신의 월급이 조금 더 높다는 이유로 집안에서 더 큰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남편의 기본 월급이 제 것보다 약간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다니는 회사는 야근 수당,
특근, 수당, 상여금, 휴가비 등이 명확하게 지급되는 곳입니다. 이런 추가 수당들을 모두 합산하면 연간 총소득은 오히려 제가 더 많습니다. 반면 남편의 회사는 아무리 야근을 해도 주말에 나가서 일을 해도 추가 수당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무한정 일만 시키는 구조죠. 더 중요한 건 근무 환경입니다. 저는 주 5일 하루 평균 10시간 근무를 합니다. 적지 않은 노동 시간이죠. 그런데도 출근 전에는 남편과 제 도시락을 싸고 퇴근 후에는 저녁 식사 준비, 설거지, 청소, 빨래 등 집안일의 거의 대부분을 제가 처리합니다. 남편이 하는 일이라고는 제가 빨아서 말린 빨래를 개는 것, 가끔 분리수거를 도와주는 것, 그리고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것 정도입니다. 도와주는 것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가사일을 도와준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집안일이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아니라 원래는 제가 해야 할 일을 자신이 베풀어서 도와준다는 식이죠. 이런 태도 자체가 저를 매우 지치게 만듭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고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 7시나 8시에 퇴근해서는 또다시 집안일을 하는 제 일상. 남편도 물론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고 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저 역시 직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오는데 왜 집안일은 당연히 제 몫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왜 제 공간까지 포기하라는 걸까요? 이 집은 법적으로 제 명의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제 노동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현관부터 거실, 주방까지 간단하게라도 정리하고 출근합니다. 주말에는 화장실 청소, 베란다 정리, 이불 빨래 등 큰 청소를 합니다. 남편은 주말에 주로 쉬거나 친구들을 만나거나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제가 이렇게 힘들게 가꾸고 유지하는 이 공간에 제 의견도 묻지 않고 신우이를 드리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미 직장 생활과 가사 노동으로 충분히 많은 것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사람을 돌보고 신경 써야 한다는 게 정말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남편은 제가 전업주부도 아니고 맞벌이 부부인데 왜 이렇게 집안일에 민감하게 구느냐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당신은 집안일을 공평하게 분담하지 않느냐고요. 맞벌이라면 가사 노동도 반반씩 나눠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지금처럼 제가 거의 모든 것을 하면서 제 명의의 집에서 제 공간마저 양보하라는 건 정말 부당한 일입니다. 저는 옷과 화장품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게 사치스럽거나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제가 번 돈으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사 모으고 그것들을 정리해서 보관하는 공간을 만드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 방 하나를 온전히 드레스룸으로 꾸몄습니다. 이 드레스룸에는 제가 그동안 모아온 옷들, 계절별로 정리된 의류들, 가방과 신발, 컬렉션, 그리고 화장품과 향수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공간에서 아침마다 그날의 기분과 일정에 맞는 옷을 고르고 주말에는 여유롭게 옷장을 정리하며 힐링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이건 단순히 물건을 보관하는 공간이 아니라 저의 취향과 정체성이 담긴 개인적인 성역 같은 곳입니다. 다른 방은 제 서재 겸 휴식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책장에는 제가 좋아하는 소설책들, 자기계발서, 에세이집들이 빼곡히 꽂혀 있고 편안한 소파와 독서 등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습니다. 저는 퇴근 후나 주말에 이 공간에서 책을 읽으며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재충전합니다. 때로는 노트북을 가져와서 개인적인 공부를 하거나 취미 활동을 하기도 하죠. 이 모든 공간 구성은
우리 부부의 라이프 스타일과 특히 제 개인적 가치관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이런 공간 배치에 동의했고 각자의 취향을 존중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 큰 TV와 게임기를 설치해서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었고 저는 제 방들에서 제가 좋아하는 활동들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소중한 공간들을 시누이에게 내어주라는 겁니다. 그것도 시누이가 직장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요. 시누이는 26살로 이미 두세 번째 직장이라고 합니다. 잦은 이직을 하는 편인 것 같은데 이번에 새로 구한 직장이 우리 집에서 버스로 30분 거리라고 합니다. 반면 시댁은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고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정말 우연일까 싶습니다. 시누이가 굳이 우리 집 근처에서 직장을 구한 것, 그리고 남편이 아무런 상의도 없이 시누이를 우리 집에 들이겠다고 결정한 것. 이 모든 게 사전에 계획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어쩌면 시댁 식구들끼리는 이미 다 이야기가 된 상태에서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남편의 태도는 정말 폭력적입니다. 이미 시댁에 다 말했다. 내 체면이 있어서 물러설 수 없다. 우리 집이 넓은데 방 하나 못 내주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제 의견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요. 심지어 넌 옷이랑 화장품 정리만 좀 하면 되잖아. 드레스룸 필요 없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제가 수년간 공들여 만들어온 제 공간을, 제 정체성과 취향이 담긴 이 소중한 장소를 그렇게 쉽게 포기하라니요. 게다가 시누이가 들어오면 단순히 방 하나를 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화장실 사용 시간은 어떻게 조율할 건가요? 시누이가 샤워하는데 1시간씩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출근 준비를 언제 하죠? 주방 사용은 또 어떻게 됩니까? 시누이도 밥을 먹어야 할 텐데 설마 제가 세 사람 분량을 매일 요리해야 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다고 시누이가 주방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제가 정리해둔 주방 시스템이 엉망이 될 게 뻔합니다. 설거지는 누가 합니까? 청소는요? 공과금은 어떻게 나눠냅니까? 저는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 남편과 이야기하려 했지만 남편은 그런 건 나중에 살면서 조율하면 되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결국 모든 불편함과 추가 노동은 제 몫이 될 거라는 거요. 요리도 청소도 신경 쓰는 것도 전부 제가 하게 될 겁니다. 저는 나름대로 타협점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만약 정말 시누이가 우리 집에서 지내야 한다면 최소한의 조건들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첫째, 월세를 받는 겁니다. 시세의 절반만 받더라도 최소한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제 명의이고 시누이는 여기서 혜택을 보는 입장이니까요. 게다가 공과금도 당연히 사용하는 만큼 분담해야 합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인터넷 요금 등을 3명이서 나눠내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주방 사용 규칙입니다. 저는 시누이가 주방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건 원치 않습니다. 제가 요리하는 시간과 방식, 주방 정리 시스템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 혼란스러워질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누이는 밖에서 식사를 해결하거나 최소한 간단한 인스턴트 식품 정도만 자기 방에서 해결하는 걸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셋째, 생활시간 조율입니다. 화장실 사용 시간표를 만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서로 겹치지 않게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7시까지 화장실을 사용하고 출근 준비를 하는데 시누이도 출근을 해야 한다면 시간이 겹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이런 조건들을 남편에게 말하는 순간 남편은 발끈했습니다. 동생한테 월세를 받자고?
우리 부모님이 그 얘기 들으면 뭐라고 하시겠어? 주방도 못 쓰게 하고 화장실 시간까지 정하고 그게 사람 사는 집이야? 이런 식으로 제 제안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시누이는 성인이고 직장도 다니는 사회인입니다. 다른 곳에서 방을 얻어 살았다면 당연히 월세를 내고 공과금을 내고 자기 생활은 자기가 책임졌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오빠 집에 얹혀 산다고 해서 모든 걸 공짜로 아무런 제약 없이 누려야 한다는 건가요? 남편은 가족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시누이는 아직 그렇게 친밀한 가족이 아닙니다. 결혼식 이후로 명절에 두세 번 본 게 전부고 개인적으로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과 갑자기 한 집에서 생활하라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지 남편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생활 패턴의 차이입니다. 저는 규칙적이고 깔끔한 생활을 선호합니다. 물건은 쓴 후 바로 제자리에 두고 설거지는 즉시 하고 쓰레기도 바로 분리수거합니다. 하지만 시누이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졌는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만약 시누이가 정리정돈을 잘 못하는 타입이라면 밤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전화 통화를 크게 한다면 친구들을 자주 집으로 데려온다면 이런 모든 상상만으로도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제 집이 제가 퇴근 후 유일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불편하고 긴장되는 곳으로 변할 거라는 생각에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한두 달만 있다가 갈 거야라고 말하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한두 달이 반년이 되고 반년이 1년이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한번 들어온 사람을 내보내는 건 들이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조차 망설여집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조건을 내걸어도 결국 제 공간과 평화를 포기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월세를 받든 안 받든 주방을 공유하든 안 하든 시누이가 이 집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저는 혼자만의 시간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입니다. 직장에서 하루 종일 사람들과 부대끼고 집에 와서도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벅찹니다. 그래서 제 드레스룸이나 서재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에너지를 회복하는데 시누이가 들어오면 그마저도 불가능해집니다. 항상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고 조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남편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가장 강조하는 건 체면입니다. 이미 시댁 부모님과 시누이에게 우리 집에서 지내도 된다고 말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와서 번복하면 자기 체면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댁 식구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친정 식구들이 뭐라고 할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남편의 체면은 그렇게 중요한데 저의 삶의 질과 평화는 왜 중요하지 않은가요? 남편이 함부로 약속해버린 걸 제가 왜 책임져야 합니까? 남편은 저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해놓고 이제 와서 체면 때문에 물러설 수 없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저는 시댁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선물도 챙기고 시부모님 생신에는 외식도 대접해드렸습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신 적도 없고 저도 며느리로서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차원이 다릅니다. 제 명의의 집에 제 동의도 없이 시누이를 드리는 건 명백히 선을 넘는 일입니다. 만약 남편이 처음부터 저와 진지하게 상의했더라면 그래서 동생이 정말 힘든 상황이라 한 달 정도만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정중하게 부탁했더라면
저도 조금은 마음이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제 의견은 들을 생각도 안 하면서 체면만 내세우는 남편의 태도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더 화가 나는 건 남편이 이 상황을 마치 제가 이기적이고 냉정한 사람이라서 생긴 문제인 것처럼 몰아간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들 시댁 식구들 잘 챙기는데 너만 유난이야. 요즘 시대에 그렇게까지 각박하게 살아?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제가 만약 이번에 밀려서 시누이를 받아들이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제 의견은 무시당할 거라는 거요. 저는 지금 금요일에 있을 남편 생일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 중입니다. 원래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생일상을 차려주려고 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메뉴를 계획하고 장도 봐뒀고 케이크도 예약해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제가 웃으면서 생일상을 차려줄 수 있을까요? 차라리 그날 연차를 내고 친정 엄마와 여행을 갈까 생각 중입니다. 조금이라도 이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제 편인 엄마와 이야기도 나누고 싶습니다. 남편은 아마 화를 낼 겁니다. 자기 생일에 아내가 집을 비운다고요. 하지만 제 마음을 이렇게까지 몰아붙인 건 남편 자신입니다. 저는 이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결혼한 지 이제 겨우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큰 갈등이 생기다니요. 더 큰 문제는 이 갈등이 단순히 시누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남편이 저를 동등한 파트너로 존중하지 않는다는 게 드러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제 명의의 집, 제가 더 많이 벌어오는 수입, 제가 더 많이 하는 가사노동, 이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자신이 가장이고 자신의 결정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과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이라도 생기면 육아도 결국 제 몫이 될 게 뻔한데 말이죠. 저는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물러서면 앞으로도 계속 밀릴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버티면 시댁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이혼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상처는 남을 것 같아서 정말 두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는 제 삶의 주인으로 살고 싶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편의를 위해 제 공간과 평화를 희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집은 제 부모님이 제 미래를 위해 마련해 주신 소중한 자산이고 저의 안식처입니다. 이곳에서만큼은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 권리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진지하게 이야기해 볼 생각입니다. 만약 그래도 남편이 제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누이를 강제로 들이려 한다면 저도 제 나름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별거가 됐든 이혼이 됐든 저는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을 감수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아니면 제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저는 지금 정말 혼란스럽고 힘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인생을 제가 지켜야 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